1284년 6월 26일 화려한 옷차림의 파이프 연주자가 하멜른 마을에 와서 1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독일 작가 그림 형제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동화입니다. 신비로운 음악가였던 그는 독일 하멜른의 창궐한 쥐떼를 마법의 피리로 없애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보수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분노하여 피리로 아이들을 유혹하여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오래된 구전을 토대로 지어졌다고 알려진 동화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동화가 아닌 실화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1300년경에 지어진 하멜른 교회의 스테인글라스 창문에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기념하는 비문이 있으며 1384년에 쓰여진 마을 연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떠난 지 100년이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죠. 같은 날짜와 비슷한 목격담, 하멜른에서 어떤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죠. 1. 동유럽 이민설. 과거 독일에서는 인구가 적었던 동유럽으로의 이주 정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인구가 급증한 반면 동유럽은 잦은 침략으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멜른 마을에 살던 젊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의지로 새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동유럽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러한 이민 모집을 위해 동유럽에서 파견된 대리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의 국적이 트란실바니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침략을 받아 인구가 감소했던 트란실바니아에서 하멜른 지역에 이민을 지원했다는 역사적 문서가 발견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3세기 정착민들의 이름성이 하멜른 지역의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동화적으로 바뀌었던 걸까요? 2. 소년 십자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소년 십자군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쾰른시 연대기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 기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여서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1212년 독일의 한 소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쾰른의 니콜라스라는 10세 소년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니콜라스가 모집한 십자군은 어린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은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행진 중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우여곡절 끝에 배에 타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들을 태운 상인은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하지만 소년 십자군은 하멜른 사건이 일어나기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몇몇 학자들은 소년 십자군 사건이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의 기초가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하늘의 계시를 받았던 소년 니콜라스, 그는 피리 부는 사나이였을까요? 3. 아사. 일본의 중세 역사학자 아베 긴야는 독일 괴팅겐 주립문서 보관소의 고서적을 살펴보던 중 의심스러운 기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멜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1260년 제드 윈대 전투로 인해 하멜른 마을 출신의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급증했죠.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은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하멜른은 하층민의 가난과 생활고가 매우 극심한 상태이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아베 긴야는 하멜른의 아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닌 굶주려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 주장하였죠. 130명의 아이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 사라졌다. 6월 26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그날이 바울과 요한의 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하늘나라에 간 아이들이 다음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거나 가톨릭 주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죠.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는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였던 걸까요? 4. 피리 부는 사나이. 독일 루넨베르크의 수서본에는 아이들을 데려간 신원 미상의 남자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다리를 건너 시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묘하게 생긴 은피리를 불며 거리를 걸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어린이 130명이 남자를 따라 나섰고 동문을 지나 처형장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부모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밤베르크의 시의 연대기에도 기이한 남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1283년 하멜른 마을 인근의 산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연주용 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마을의 아이들이 그를 보기 위해 산을 올랐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두 아이만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라 사라진 어린이들의 행방을 물을 수 없었다. 남자는 마을에 다시 한번 나타나 300년 후에 와서 아이들을 더 데려가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130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고 사람들은 1583년에 같은 남자가 다시 올까 두려워하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멜른 마을의 한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봉젤로 젠 슈트라스의 거리로 북이 없는 거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날까지 그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죠.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록에는 동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쥐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사라진 지 275년 후인 1559년부터 이야기에 쥐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 7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정말 실화라면 아이들은 어디로 떠났으며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